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앵커 최경영 이 모습 보시면서 아 뿌듯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왜 제가 나왔나? 네, 최경영 앵커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오실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원래대로 그 자리에 돌아오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저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 드리죠. 우선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우리의 뭐 영원한 뭐라 그래야 되나? 다크호스라 그래야 되나? 정기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있었다고 전해졌던 그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와, 이거 한번 시큼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짜 고생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정기한 대표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게 지금 엄청 놀랍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왜요? 예고편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저런 이야기 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절대로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론이라도 있었으면 엄청 놀랐을 텐데 네. 역시 지금까지 명태균의 녹음 그리고 강혜경 씨의 진술, 김태열 소장도 직접 들었다는 그런 증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질 정도는 아니고 봐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구나. 명태균의 말은 거짓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은 확실히 해줬다고 봅니다. 명태균의 말도 거짓이 없지만 강혜경 씨 말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니라는 듯이 했으나 결국 이렇게 나오네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듣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여기서 말하는 김영선이 경선 때 뛰었다는 거는 대통령 경선 때 김영선이 도와줬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제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공천 농단, 거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관여돼 있을 거라고는 다들 짐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육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꾸 축소 은폐하려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거짓의 성이 저 녹취 하나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기한 대표가 워낙 취재력이 좋으시니까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제보한 겁니까? 이 제보의 경위와 누가 제보했는지까지 한번 쭉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녹음의 내용을 이제 보십시오. 어디서 녹음한 것 같습니까? 소리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차가 한참 이동 중이지 않습니까? 이동 중일 때 명태균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이제 녹음을 했겠죠. 전화 통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동 중이었다. 그러면 녹음한 사람은 정해지죠. 그럼 거기에서 운전을 했던 사람일 테고 운전했던 사람은 한 2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2명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공교롭게도 그 2명이 다 성이 또 김씨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이 제일 많으니까 뭐 김씨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녹음한 것이고 그 녹음을 한 것을 보관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민주당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이 사람이 전달을 했느냐 아니면 이 녹음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제3의 누군가에게 전달된 뒤에 민주당으로 제보됐느냐는 것은 알 수가 없죠. 현재 민주당은 이 제보자 보호한다고 지금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보자 신원보호를 지금 하고 있고 새어나가면 큰일 난다고 아주 그냥 안보,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녹음자가 제보자이냐 아니면 녹음자가 제공한 이 녹음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것이냐는 이제 따져봐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든 제3자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좀 의심하는 것은
당사자가 제공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도 통화를 해보기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아마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 전화도 차단돼 있을 거예요. 자동 차단이 돼 있다고요? 아니요, 차단은 안 됐어요. 신호가 계속 가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저보다 급이 높은 거예요. 저는 지금 차단이 돼 있던데 제가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어쨌든 차단이 돼 있던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이게 자동으로 뜨던데요. 자 이분이 누군가에게 제공을 했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자면 검찰에서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사 받았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 이분 휴대전화가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전화기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다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녹음한 당사자가 제공했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것이 리킹 약간 흘러나온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좀 따져봐야 하는데 어쨌든 터져 나왔다. 제3의 공익 제보자 이건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것이 앞으로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전에 이제 저 소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 녹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좀 추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차에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왜냐면 핸드폰을 제가 들고서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막 녹음해야지 그리고 켜놨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사람과의 녹음은 자동 녹음이 되겠지만 남이 틀어주는 거를 녹음하려면은 자기 핸드폰에서도 녹음 기능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는 사실은 옆에 사람이 있거나 뒤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저렇다고 한다면 달리는 차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녹음이 돼요. 블랙박스로. 그럼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나중에 어딘가에 좀 보관했다가 이 상황에서 조금 풀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나 그게 블랙박스일 수도 있고 뭐 전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저 소리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네.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전화하는 사람은 명태균 씨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 통화의 현장이 녹음이 된 거예요. 저는 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상황이 매우 이제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 왜 이러냐 이런 안타까운 그 기분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통쾌함이 있습니다. 아까 신윤기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경선 이후에 관계를 끊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 관계를 끊었습니까 저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천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경선 한참 뒤에도 전화를 지금 하고 저런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관계를 끊었습니까? 저게 2022년 5월 9일자 통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혀 관계를 안 끊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달래주려고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관계를 끊었다. 거짓말이죠, 첫째. 둘째,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천 개입을 했구만. 사실이다. 근데 저게 뭐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다. 네.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셋째, 나머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나머지도 사실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증거다리가 지금 되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일 것이고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주 우연히 뭐가 굴러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제보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 요 중간 과정, 앞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제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구체적인 저의 뭐 이런 추정을 다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연히 뭐가 이렇게 굴러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대표님, 이 상황이 갖는 의미, 또 대통령의 저 내용,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것이 갖는 뜻은 뭘까요? 일단 용산이 거짓말시키였다. 용산이 침묵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됐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이것도 이제 부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 뭐 대통령이 공천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요청에 의해서 자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현행법 위반이죠. 그렇죠. 정책 중립 위반이죠. 그러면 그렇죠. 당무 개입에 대한 것들 당연히 위반이고 그러면은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야 탄핵감 아니냐라고 이제 나올 텐데 네. 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고 주변인들이 나와서 명태균을 공격했을 때 지속적으로 명태균을 역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누군가 조작했다. 이것도 대통령 목소리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확정하느냐. 증거 하나로는 부족하다. 있는 거 한 100개 정도 가져오너라. 그래야 우리는 확인하겠다라고 이제 억지 우격다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반응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왔으면. 근데 지금 정계한 평론가님 얘기에 따르면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첫 그런 번째는 얘기예요? 아무 말 안 한다. 아무 말 안 한다. 아예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또? 아예 안 해버리면 뭐 이제 대답하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이럴 수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전언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 혹시 너무 충격입니다. 네. 하나의 또 이제 해명의 방법이 있다. AI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우스개입니다만 근데 이제 정황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요걸 공개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명태균 씨가 들려준 후에 그러니까 뭐 들려주는 과정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도 지금 공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마 아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윤 대통령이 네. 나는 분명히 했다. 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안 쳐, 뭐 안 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말한 거야. 그래서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 명태균 씨가 이 설명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더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한테 또 전화가 왔다고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하더라. 그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 내일이라는 게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놓고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제 들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명태균 씨 설명까지 덧붙이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는 공천해줘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껴있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AI 윤석열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 씨의 설명을 들으면 김건희 여사가 모든 거를 다 그냥 정리해버렸고 대통령은 딱 시키는 대로 들은 것 같아요. 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막 나라가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 막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야 되죠. 근데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거. 내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개입한 거 이제 확인된 것 뿐이지. 야, 이거 정말 놀랍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건지의 문제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면 국정조사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빨리 확인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이걸 감정을 부풀리고 또는 지금 흥분한 상태를 계속 드러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다 나왔는데 무슨 지금 이걸 더 놀랄 일입니까? 아니 저는 설명이 더 웃겨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고 명 씨 설명에 의하면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에게 전화해도 되나 보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저 녹취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공천할 때 아무런 개입 없었다, 뭐 어떠한 압박 없었다라고 했던 게 또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다 거짓말로 도배됐다라는 것이 저 녹취 하나로 깨졌기 때문에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상황을 우리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든요. 이거 형사 절차를 준용하지만은 형사 재판과는 다른 겁니다. 네. 정치적 사법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8조 대한민국의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정면으로 위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당선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려고 하겠지만은 대통령 당선인도 결과적으로 대통령 내일 취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전례가 없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명확하게 요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 제1조 1항 위반, 헌법 제8조 위반으로 저는 즉각 파면돼도 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다. 자, 우선 이제 정기환 대표님 아침부터 또 속보 내보내시려고 바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고 이제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바로 반응을 보였네요. 공관위원장 그 당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해서 나는 공관위에서 대통령에게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가 대통령에게 가져간 적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받은 적 없다. 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클 건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공관위가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근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는. 김 여사한테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각자 도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상현 이거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정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했던 이야기도 대통령의 주장이고 나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전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내가 정치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 넣지 마라. 본인이 일관되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에서는 공천의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김영선으로 선정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없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의 육성으로 우리가 들은 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직접 했잖아요. 그런데 윤상현은 서류 하나 들고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에 살짝 끼어넣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관위에는 대통령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는 아니고 남이 그러니까, 유출했을 것이다? 네, 혹시 나는 아닌데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지금 각자 소생의 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명태균의 발언에 보면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사람을 이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좋은 사람 골라 넣어야지 너 이런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애먹은지 알아? 라고 했던 말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워딩은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투어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은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은 한 몸으로 한 배를 타고 사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자라고 저는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또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은 바가 없다고 할지 들은 바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을 저는 파열의 신호로 봐야 한다.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보호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아마 오늘 첫 일성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또는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멸사봉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봐도 안 된다. 여기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저 녹취를 놓고 보면은 윤상현 의원의 저 해명도 지금 녹취랑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는 지금 뭔가 보고가 들어갔는데 본인은 들고 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들고 가지 않고 전화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정말 저 해명 자체를 제가 존중은 합니다만은 아마 윤상현 의원님도 이게 이제 특검이 들어가고 수사가 개시되면은 최소한 참고인 이상으로는 수사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끝까지 우기잖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뭐 공중으로 날아가 말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네. 자 그걸 혹시 대통령도 녹취해놨다? 아니면 요즘 용산이 아십니까 도청되고 있다는 거? 미국, 러시아, 그렇다면서요? 북한, 일본으로부터도 도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도청자를 누군가 확보하면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아이고머니나 이거 싱크 두 번째 거 듣고 우리 정기환 대표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싱크 한번 들어주세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야 전화 끄는 거야. 야, 들으셨죠? 지 마누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나온 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일단은 명태균 씨의 저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이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당시에 이제 어떠한 이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어떤 뭐 인사에 관한 그 얘기를 할 때도 뭐 김건희 씨가 옆에서 뭐 약간의 그 의견도 주고 했을 텐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녹여 있는 녹취 같고요. 이제 저 녹취는 이제 앞서 들었던 그 녹취랑은 이제 어떤 좀 연관성 상에서 이제 먼저 등장했는지가 좀 맥락은 짚히지가 않는 면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심플한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대통령의 육성까지 지금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한 또 배경 설명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추가적인 녹취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 국정농단의 밑그림이 조금씩 더 선명해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저 자세히 보시면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지금 넣었다는 식으로 또 저기 나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넣는지 김건희 여사가 넣는지는 모르지만 저거야 뭐 통신 내역을 조회해보면 알 일이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증거들을 다 수집해내면 전 충분히 그 조각 맞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공천 개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컨트롤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관을 뭐 어디 앉혀라 뭐 이런 얘기까지 김건희 여사가 하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 녹취 하나의 단면만 봐도 사실은 다 추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의심해 왔던 것들이 다 맞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렇죠. 이게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해왔는데 네. 5월 달부터 그랬던 2022년 5월 달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인수위 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인수위가 아니라 캠프 꾸릴 때부터 그러니까 2021년도 7월부터도 그때는 아직 승리를 안 했기 때문에 김건희 공화국은 아닌데 이 선거 이긴 직후부터 계속 김건희 공화국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공화국 뭡니까? 전에도 그 전에도 이제 캠프 꾸리는 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논리 필연적으로는 시작 단계부터 김건희 씨가 깊숙이 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개입이 돼 있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안 부끄러울까요? 저런 자기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자괴감이 들지 않나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거 알면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난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자리를 못 지키고 있죠.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창피를 모르는 어때요? 사람이죠. 창피를. 그리고 저걸 누구에게 들려주는 과정이냐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들려주면서 또 명태균 씨가 지금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맥락은 또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된 내용이 지금 5월 9일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녹음 자체는 지금 뭐라고 할까? 뭐 액자식 구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자기가 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자기가 별도로 받은 것을 그렇죠. 아마도 근데 이게 자기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통화하는 과정인 거를 따로 녹음한 것 같아서 그것도 아마 블랙박스나 이런 것인 것 같고 그거를 따로 갖고 있다가 또 그거에 대해서 틀어놓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또 그걸 또 녹음한 것이거든요. 저런 지금.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들어다녔을까요? 그렇죠. 솔직히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말할 때마다 들려줄 때마다 얘는 바보야. 얘네들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기네끼리 이렇게 서로 또라이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사자 안 붙였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여사자 안 붙인 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상황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죠. 네. 그림자로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체,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를 차원까지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녹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의 마패처럼 이제 사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영향력 행사했다는 건데 저는 미리 팁을 드리자면요. 저거 아마 국민의힘에서 저는 나올 반응은 예상됩니다. 내용은 논대간데 없고 이거 유출자부터 찾자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유출자를 찾자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윤석열, 명태균 둘 간의 대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제3자가 누가 스피커폰을 틀어놨을 때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당사자들이 통화를 녹취된 거를
밖에다가 유출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태균 씨도 수사받아야 되지만 통화의 당사자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에 대한 수사자고 국민의힘이 나올 텐데 그거 받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수사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출자 수사하자고 또 들이댈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받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받고 뭘 그다음에 요구하든 받아버리자. 다 받고 윤석열 대통령 요 공천 개입 부분 있죠. 이제 일루 수사 들어가야 되는 자,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특검법 거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에 기대서 판단을 하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역대 정권의 어떤 그러한 상식에 비추어 보면은 네. 거부를 할 수가 없죠. 거부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을 수용할 테니까 특검에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생 논의를 하자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이슈 파이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입장에서. 근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검을 진행하자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 부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하고 또 넘어가면 당연히 이 법은 이 부분이 위헌이고 야당만 추천하는 것이 잘못됐고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막 들어가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탈표가 몇 표가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겠죠. 아이고, 나는 정말 만약에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대통령이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제의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부결된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명확하게 윤석열, 김건희 육성 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도망갈 구멍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뉴미디어, 유튜브 시장에서는 많이 강조가 됐는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잘 안 물었어요. 근데 오늘 이후부터는 전 얘기가 달라진다 봅니다. 왜냐하면 육성이 나왔는데 이거를 기성 언론이 안 받아 쓴다? 그럼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첫째도 여론이고 둘째도 여론이고 셋째도 여론이라고 확신하는데 결국에는 레거시 미디어까지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요. 이 국민적 여론 확산성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대상자니까 끝까지 숨고 싶을 거거든요. 숨으면 숨는 건데 결국 그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옵니다. 그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들은 영원히 윤석열 순장조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요 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앞으로 새 출발할 것이냐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거를 뭉개고 그냥 넘어가고 우기기에는 이 여론의 압박이 이제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물러날 퇴로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여론이고 뭐고 본인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그냥 보통의 인간이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저런 거를 실드치고 싶고 저런 걸 끝까지 우기고 싶고 저런 걸 끝까지 부인하고 싶고 이럴까. 윤석열 대통령 보통 아니에요. 짜장면 아니, 꽃배기 시켜 드실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통 사람 그렇다고 아닙니다. 치고 국민의힘 정상이 의원들한테 아닙니다.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네. 거는 아무리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질끈 감고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걸 한 사람들인데 차마 이번 것까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윤상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끝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끝을 봐야죠. 이 끝을 국민의 의원들이 네. 비겁해요. 지금도 사실 비겁해요 진짜. 지금까지의 과정만 봐도 한동훈 대표가 뭘 해보겠답시고 지금 뭐 특별감찰관 가지고 뭐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 열심히 싸우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이 저는 뭐 아예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온 의혹들을 뭐 해소하거나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매듭을 풀기에는 그것들을 해소하거나 풀 수 있는 도구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불거진 이 공천 개입 문제나 명태균 씨 관련 사안 이건 어떻게 수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특별감찰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혀 맞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의원총회에 가서 표결하면 당이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절충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사람들도 그 특검 얘기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갈 것 같아서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한동훈 대표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래버리잖아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에 김건희 세 글자가 없어요. 기자가 질문하기 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세 글자를 얘기를 안 합니다. 아이고. 자기가 김건희 여사 문제 바로잡겠다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들이받을 땐 들이받겠습니다 이러면서 회동도 합니다. 이래놓고서는 자기 취임 100일에는 김건희 세 글자를 얘기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겁한 정당입니다. 과연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만약에 이 특검을 통과를 그런 식으로 안 시키고 재의결 국면에서도 뭉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수의 종말이다. 보수가 종말하게 된다. 보수가 이제 이렇게 종말되는. 네, 신진규 변호사가 보수의 종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종말이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특검법이 지금 단계를 밟아서 오고 있는데 조금의 변화가 감지는 됩니다. 처음에는 뭐 2표 정도 이제 이탈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필리버스터도 포기해요. 그러다가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고 그렇죠. 이번에 또 이거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이제 평생 흑역사가 남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 그러면 사람들. 필리버스터 네. 안 하고 이제 또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들어가가지고도 이게 표 관리가 될까요? 나는 김용태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제일 궁금해요.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행동할까? 저는 의원들이 많이 지금 이 정당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사실 국회의원들 양심도 잃어버리고 상당히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표가 8표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니 국민의힘 뭐 한국에서 정치하지 뭐 미국 가서 정치합니까? 이 그쵸. 여론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선거 또 있어요. 그럼 그 선거는 또 어떻게 말아 잡수실 겁니까? 뭐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이겼으니까 야 우리 정신승리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가겠습니까? 아 가면은 4월달에 또 대박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뭐 한번 해보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전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짓들을 저렇게 했는데 저거를 우리가 지켜준다? 저 국민의힘도 그렇게까지는 이제는 하기 어려운 정말 코너에 몰려있다. 자 보세요. 명태균 씨 말이 물론 다 거짓말이라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 녹취에서 지 마누라가 김건희를 말하겠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일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명씨 말이 말이.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가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변명하는 거죠. 대통령이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CX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근데 안 한 거야. 이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계속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그러니까 마늘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알았어. 됐지?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 서열 다 나오잖아요. 아. 윤석열 위에 김건희 위에 명태균 아닙니까? 야. 김건희가 상황이고 지금 명태균이 태상황이네 지금 보니까. 태상황.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진짜? 저 윤상현 의원 거짓말했으면 진짜 단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구 퇴출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양심에 어긋나게 아니라고 계속 할 건지 나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을 조금 해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또 명태균 씨가 또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 있죠? 목숨 살려준 사람. 그 싱크 한번 들어볼까요? 김진태 지사.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중심면 안 돼요. 중심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어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맙지. 네. 도와주는데 당선되면 그렇죠.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 자, 저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내가 명태균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뉴스마트 박형관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기사화 시키니까 그거는 또 뭐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내용 아무리 들어봐도 아닌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준석 의원이 그때 한 말 중에 정말 충격이었던 거 이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에게 그 밤중이었다 그랬잖아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도 안 하니까? 아니 다시 네가 할래가 아니었겠죠. 어. 지가 할래, 지가 할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라고 부르니까. 아 여기서 이준석 니라고 안 의원은 하니까. 이준석 아니 이게 의원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응. 항상 이제 오빠를 지라고 부르기 아, 때문에. 그래요? 지시어가. 어쨌든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아니다 변명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거 명태균 씨가 나는 너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했어요. 주무시면 안 돼 이런 얘기까지. 왜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는 저 녹취를 들려줘봐야 또 이제 빠져나갈 공리만 하면서 아주 긴 혓바닥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녹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들려주고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예요. 본인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왜 당에서 책임을 안 책임질 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공천한 사람이 김진태 지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창원의창은 육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강원도 것도 또 육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또 거짓말할 겁니까? 나는 육성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정직함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방금에도 윤상현 의원 그 반응이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끝까지 거짓으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 생명 끊어지는 거죠. 그 마지막 그 방어 논리는 그거예요. 난 몰랐다. 난 몰랐고.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도지사의 그 방어 논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단식도 하고 내가 강력하게 뭐 항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거지. 명태균 씨와는 상관없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단식해서 됐다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준석 그 당시 대표와 그때 공천에 관여했던 분들도 김진태 지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이 높았다. 그래서 이제 순리대로 된 것이고 본인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또 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방어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명태균 씨 발언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는 그게 될 만해서 된 줄 알았지 뒤에서 그랬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예를 들면은 이 무슨 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다라는 그러한 뭐 육성이나 그러한 본인의 얘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뺌할 거거든요. 그런데 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누가 당대표였습니까?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결국은 인생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연속이거든요. 바보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규명해야 될 거는 이준석 당시 대표든지 윤상현 당시의 공관위원장이든지 바보가 되고 싶으면 일단 바보들이 되시고 우리가 규명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뭘 했는지죠. 근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뭘 했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특검이든 뭐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이분들이 바본지 거짓말쟁이였는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관용어구 같은 건데 네네. 공범 아니면은 이제 무능, 네. 바보. 그러니까 이제 바보의 길을 택하면요 공범에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바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걸 만약에 바보로 가는 게 싫다, 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면은 공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당장 처벌을 면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속보가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기대됩니다. AI 윤석열. 네. 윤, 콤마. 왜 좀 보여주세요. 할 수 있으면. 당선인 시절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럼 본인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야지. 유령 목소리가 그러면은- 그 목소리 뭐야? 대한민국에 유령이 나타났네.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을 했네. 명태균 씨를 속였네. 명태균을 속였다. 아니, 자기 목소리는 뭐야 도대체가. 그 목소리는 우리가 한글을 못 알아듣는 건가? 한국말을? 아니요, 아니, 영어 쓴 것도 아닌데. 그게 명태균에게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인 거죠. 명태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저 해명대로면은. 거짓말쟁이시구만. 아까 그랬구나님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 개소리 못하겠죠? 이랬는데 지금 막 나오네 개소리가. 근데 생각보다 미안해요. 빨리 나오네. 만드는데 시간이 빨리 걸렸네. 이분들 다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법조인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계속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뭔가를 구멍을 파가지고 빠져나갈 길을 계속해서 억지로 계속 만들지 아니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재판할 때도 저런 피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이제 검찰이 다 갖고 나와도
그쵸. 끝까지 부인하거든요. 근데 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판사님이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겠죠. 판사가 가장 세게 엄벌을 처합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쓰죠. 끝까지 반성을 안 하니까 너는 가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쓰거든요. 대전에 정의 없다. 저기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해도 되겠네요. 저 윤석열 씨는 저 가망이 없는 인간이라 대전에 이제 정의 없다. 대전에 정의 없고 그냥 더 이상 이제 대화가 불가능한 거의 이제는 뭐 막 나가자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가서 한번 최대의 형을 선고받는 걸 제 눈으로 한번 똑똑히 보고 취조할 때 그 취조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저 해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각적인 근데 선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끝까지 그래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양심과 선언을 뭔가 해주겠지, 진실을 밝혀주겠지,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아니 그럼 본인의 목소리가 뭔지 진짜로 우리 김인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AI인지라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성대모사를 당했다고 하세요. 요즘 성대모사 많이 하던데. 이거 차라리 MBC 조작이다. 개그맨이 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대모사로 날 따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설득이 있지. 야. 그게 뭡니까? 공천 관련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근데 김영선 공천이 왜 나옵니까? 명태균이 밀었는데. 그러면 김영선이 괜찮다고 특히 덕받 따르던데 경선 때 도와줬으니 열심히 했으니 줘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목소리 아니다? 이거는 신인규가 따라한 건가?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좀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고 전지 어떤 기시감이 떠오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네. 탄핵을 당하기 전에 네. 사실 두세 차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물러나면 맞아요. 뭐 거국내가 해서 대통령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모면할 기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판받았으면요. 불구속 재판으로 예우 받으면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 나오더라도 네.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또 상황이 정리되면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하면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하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고집 부리다가 탄핵 당한 거예요. 구속 당하고. 저런 식으로 그 길을 나오면, 걸어가네요. 그 네, 길을.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그 뭐 이 스픽스에서도 많이 했지만 조중동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열심히 보잖아요. 저 조선일보도 실대가 안 돼요. 조선일보 제가 내일 사설이나 칼럼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 얘기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참 비이성적인 게 네. 우긴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러죠? 지구가 네모나다고 제가 우기면은 네모네 집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미 일은 다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러잖아요. 빨리 자수해서 차라리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 이제 선처 모드로도 갈 수 있거든요. 기회가 하나 더 있는데 끝까지 저런 식으로 저거 내 목소리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나오면은 매우 곤란해지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그 일말에 남은 동정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목소리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음성 분석한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때 한 것처럼 진짜 그 목소리가 대통령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한번 성문을 한번 비교해봐서 바이든 날리면 이 탄은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한번 좀 알려주고 싶어요. 아 근데 저게 종교적 확신이라서 음성 분석하면 그 사람이 또 좌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이성과 합리를 떠난 해명입니다. 저거는 아니면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약간 그 정글에 하이에나나 치타들이 하는 수준의 해명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의 언어입니까? 저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글로 표기는 돼 있지만 저건 의미나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아주 사악한 언어입니다. 사악한. 명태균 씨를 속이고 우롱했다고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명태균 씨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우롱당하고 어떻게 속임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니 저 대통령실에서 저 메시지 내기로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코미디네.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정말 무슨 우리를 진짜 뭘로 아는지를 아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는 게 왜 가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가 있나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가지고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국민들 앞에 지금 저 따위 해명을 한다? 눈과 귀가 지금 국민들 1억 개의 눈과 귀가 다 듣습니다. 듣고 봤는데 그걸 부인을 해요? 오늘부로 보수는 정말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보수가 책이 많이 정말 팔릴까요? 이 책을 한 보수가- 100권 정도 제가 네, 보내는 걸 보수가 검토해봐야겠네. 정말을 저기 했다. 대통령. 네, 용산에다 보내야 된다. 네, 보수 좀 부제가 뭐예요? 이 책의 근데 부제. 보내기도 싫은 게 아니 부제가 뭐예요? 부제요. 부제. 네.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인데 네. 예. 딱 맞네 지금 아니 상황이. 근데 책을 보내기도 싫은 게 이거 보내봤자 라면 받침대로 쓰지 않겠어요? 읽지도 않고 버리고 가겠지 책도 지난번처럼. 사인해서 보내. 아니, 사인해서 버린다니까. 그래서 대통령 어쨌든- 것도 버렸잖아요. 아니 버려질 거면 사인돼 있는 게 버려지는 게 좋아요. 뉴스라도 나오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한 해명이네 진짜. 야, 나 진짜 정말 뭐 아니 말을 할 수가 상상 우리- 이상이네 진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정치본색 방송을 준비하려고 아이고. 열심히 이렇게 작가님도 PD님도 고생했는데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로. 나는 정말 근데 저 정도면 정신감정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게 미친 것 같아. 사회성이 결여돼 보이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다 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으로서 이게 연결이 되고 뭐 대화가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녹취록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왜 싸우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같은 나는 인격이 왜 싸우는 녹취록이 이렇게까지 부정당하는 건 내 생전 처음 보는 게 명태균도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맨날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아이고. 뭐 김건희 누구라도 지금 자기 얘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명수 기자랑 했던 그 녹취록 네. 그럼 김건희 씨가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나요? 그래 맞아요. 그땐 그래도 인정하고 학력 경력 위조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표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표 다 받아먹고 나니까는 완전히 이제 맛이 제대로 가버린 해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노 변호사님도 심리학 박사시지만 박사 수료를 하니까요. 예, 박사를 수료하셨지만은 네.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반사회적이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이게 검사하면은 몇 가지 지표가 쭉 있거든요. 반사회적인 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지표 소시오 검사하면.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짜. 싶은 거예요? 소시오. 근데 이제 반사회적인 게 높게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러한 이제 증상이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석할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진짜 진단해봐야 되고 네. 저걸 만약에 일부러도 지금 저렇게 한다면 정말 너무 사악한 거예요. 저거. 정말 사악합니다. 정말 잠시 사악합니다. 광고 보고 뒷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으로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권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요.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웨이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여러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유튜브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가 이런 거를 조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픽스 보고 왔어요 이런 얘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한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어지러워요. 전 사실 어제 일하느라고 밤을 샜거든요. 어제 준비 참여 쓰느라고 밤을 샜는데 어지러워요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충격적인 반응을 듣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이제 자중질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제 수순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한동훈 대표의 1차 반응이 가장 궁금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놓고 보자면은 또 회피할 겁니다. 또 하나만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국정감사 이후에도 해야 될 국회 역할을 하고 결국 이 사안은 이제 특검을 넘어서서 이제는 탄핵을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남은 거는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게 봅니다. 탄핵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응. 내일 또 나오잖아요 갤럽에서. 네. 아마 이제는 앞에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적 3분의 1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쵸.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은 전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 보니까 빨리 직무 정지시키고 탄핵 수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요. 권한대행을. 뭐 똑같죠. 그 지금. 한덕수가 나는 권한대행하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수 언론의 칼럼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 경제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기자들, 그러니까 고참 기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좀 유착이 되어 있는 고참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괜찮아요? 한덕수 총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왜냐 탄핵 당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분이 어쨌든 그분과 잘 지내야 되는데 한덕수도 그러면 직무 정지되도록 탄핵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최상목이에요 그러면. 그렇듯이 그것도 뭐 피해도 다 지뢰밭이야 지뢰밭. 피할 수가 없는 지뢰밭이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게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엄혹한데 그런 생각을 재개도 할 정도면 사실은 용산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용산 포함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탄핵 시나리오,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심이 계속됩니다. 애초에 정호성 비서관은 거기 왜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우스개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탄핵 수석이다. 왜 이분은 탄핵에 정통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꼭 탄핵과 관련된 무슨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탄핵을 당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이 탄핵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너무나 잘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용산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해 그러면 이제 우리 인터넷 밈으로 오히려 좋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세계관, 이분들의 자기들만의 판타지에서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고 나면 화려하게 부활하면 한동훈은 무엇이다? 한동훈은 가롯 유다이다. 그래서 한동훈 배신자 너 때문에 탄핵당했어. 이 때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우리를 탄핵시켰어. 역풍 불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수수파가 될 거야. 이러면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가능성뿐입니까? 국민 여론을 달렸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이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또 야권이 잘 컨트롤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탄핵까지 가려면 일단 저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추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절로 보내야 되고 헌재가 지금 사람이 다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안 그렇죠. 채워지면 또 그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게다가 나는 기분 나쁜 게 탄핵한다고 직무 정지시키면요 월급이 나와요. 이준석도 월급 받고 이준석이 월급 받고 막 행복하게 다니자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막 유튜브 나오고 상관없어요.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세금은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빨리 하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하야도 안 하니까 자기 의지에 달려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저는요 결국은 그 이분들 딱 보면 아까 그 심평 교수 이야기를 우리 김민하 평론가에 소개해 주신 건데 약간 그 빌런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도 그러잖아요. 아 좌파 언론에서 날 띄워주면 더 좋아, 욕해줘 막 이러잖아요. 거의 그 정신 세계가 약간 좀 이상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참 그런 인식을 심평 교수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한번 보시면 그거 탄핵 언론이 시킨 겁니까? 그거 탄핵 검찰이 시킨 겁니까?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시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탄핵을 국민들이 시킨 거예요. 국민이 국회를 압박했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속보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대통령실 속보가 또 나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속보가 계속 나와요. 좀 말을 아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런 말 계속.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윤 대통령 명태균 통화는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 얘기네. 내가 거짓말한 거다. 명태균을 우롱한 것이다. 명태균을 내가 속였다. 사기꾼이네. 명태균 뒷정수를 때린 것이다 내가. 그리고 저 해명 큰일 난 게 경선 이후에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또 배치되잖아요 지금. 야, 이게 거짓말을 진짜 수백 개를 하면요, 진짜 코 커집니다 진짜. 아니 내가 명태균에게는 말로 김영선 공천 내가 시켜줄게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명태균 막 속였다. 네.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 무슨 뜻이야? 그저 좋게 얘기한 게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요 말이야? 공천 얘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그게 압박 아닌가요? 공관위에다가도 좋게 검토해봐. 그 좋게 검토한 게 압박이야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명태균을 뭐 잘못 속였다는 먹었나 어제? 명태균만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명태균에게 전화해서는
내가 김영선 공천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놓고서는 전화 끊은 다음에 아무것도 난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됐잖아 그 사람이. 된 거는 그거는 될 만해서 됐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8일 전에 그럼 어떻게 하냐고. 8일 전에 어떻게 알아?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우연히 김민하 됐겠지. 평론가님이 해명을 뭐 이제 약간 역할처럼 해주셔도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게 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됐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연히 뭐 신이 도와주셔갖고 그거는 됐을 것이고. 영적인 대화로 된 거예요. 영적인 나는 대화. 명태균을 속였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명태균 씨에게 이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명태균 씨, 당신은 속았습니다. 우롱당한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에요. 일국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계속 해봐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당황한 건 알겠는데 당황했을 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세요. 한 번 말할 때. 진짜 황당하네. 저렇게 아무 말이나 대잔치 하면은 저거 다 남잖아요.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도 책임은 있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지금. 야 너무 재밌다. 이준석, 윤상현한테 물어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책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보수의 정말로 지금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사주세요 이 책 좀. 아 제가 이 책이 괜히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다 오늘부로- 뜻이 있네 진짜 오늘부로. 오늘부로 확실히 보수는 종말했다. 아, 진짜 이게 정말로 가고 있네. 야, 정말. 그래도 슈퍼맨님이 고마워. 오늘 종말했다. 슈퍼맨님이 고마워하십니다. 다행이에요. 지 목소리 아니라고 할까봐 그거 걱정인데. 맞아. 아니 아까 처음에는 지 목소리 아니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 턴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치겠다 진짜. 이런 이제- 식으로 인정했어 잠깐만. 이제 대통령은 미루는 거잖아. 결정권자는 이준석과 윤석열. 니들이 다 죽어라 이렇게. 니네가 죽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저쪽도 가만히 안 자, 있죠. 이준석 뭐라고 말할까? 예. 이거 한번 알아봐서 봐요. 아니, 이제 갈림길의 선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때 뭐 될 만해서 된 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어떻게 속였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나하고 뭐 이게 뭐 부적절한 게 있었다는 거야? 뭐 이렇게 가면서 또 새로운 의혹을 가지고 까든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이 요즘에 조금 궁지에 몰려있으니까 이걸 기회를 또 뭔가 기세희생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머리 또 쓸 뭔가 거예요. 또 할 것 같아. 반격을 하셔야 근데 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이준석, 윤상현 이게 세 정치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준석 페이스북 나왔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요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네, 요즘 맞아요. 시대가 국민들이 다 당신들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 나는 국민들이. 평생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평생 대통령실이 이런 해명이나 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진짜. 자, 이준석 페이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부지런하네요. 다들. 엄청 부지런해. 한번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더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그분도 말미잘 틉니다. 자기도 말미잘 말미잘에게라는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용산 말미잘이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니, 자, 딸한 겁니다. 계속할게요.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직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럴까? 과연? 나는 명태균과 이준석의 대화는 이럴 것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를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양도교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해드릴게요. 후한무치들. 후한무치도 하나 써. 후한무치도. 이준석의 전략은 뭐냐? 이준석이 지금 한 얘기는 뭐냐? 네. 이준석은 공천 얘기는 난 몰라.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고 윤석열 탓이야. 그건 내 모르겠고 자꾸 나한테 뭐를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날 쫓아내려고 했잖아 여러분. 윤석열이 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그게 다행이다. 쫓겨날 뻔해서 그게 다행이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변명이 되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쫓겨난 거는 2022년 7월. 저희는 2022년 5월. 도장이 누구 도장 찍혀있냐. 우리가 부동산 가서 저도 이따가 반계약하러 가거든요. 제 도장 제가 찍습니다. 그 도장 찍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저 계약서 안 읽어봤어요. 몰랐어요. 법정에서 통합니까 그게? 아니 본인이 본인 도장 찍어서 공천장이 나가서 김영선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몰라요. 나는 바보예요. 그럼 바보는 정치하지 마세요. 의원직 사퇴하세요. 그때 나는 허수아비였다. 허수아비다. 쫓겨나기 전에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신인기관에다가 뼈 때리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재수의 딜레마가 완전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네. 서로 지금 생각 안 하면서 책임 공방하고 있거든요. 네. 저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자, 재수의 딜레마가 터졌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 안 올렸을까요? 명태균 씨도 올렸습니다. 명태균. 뭐라고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명태균. 그치, 명태균도. 야, 오늘 또 검은색 오늘 바탕에 너무 하나 또 재밌다, 올렸어. 오늘 너무 검은색 재밌다. 바탕에 거의 뭐 멸망전 하는 것 같은데요. 나왔네. 보수는 건달.
읽어보세요.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바보라는 얘기를 지금 명태균도 하는 거예요. 니들 아니, 바보다. 이렇게. 근데 왜 우리 보고 사악하대? 어이없잖아. 그 이분들 정신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세요. 아니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얘기를- 저기 UFC 있잖아요. 복싱 경기장을 하나 빌려요. 거기서 그냥 아예 현장에서 싸워. 그냥. 여기 와서 여기 명태균, 윤석열, 이준석 이렇게 김건희 이렇게 넷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좀 맞춰보시든가. 정신없어 죽겠네. 우리 좀 차분해지고. 잠깐만, 이거 네. 내가 말할게. 윤상현 의원이 16시간 전에 올린 거가 있어요. 16시간. 예.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혁신과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막 쭉 얘기하면서 저 윤상현 당내 갈등과 야당의 탄핵 공세 속에서 보수가 적전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걸림돌을 해소하고 소통과 통합의 가교가 되어 보수의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분들 참 개념이 없으시구나. 아니 제가 요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네. 그러니까 윤상현은 빼고요. 좀 이렇게 아랫 단계는 빼고 핵심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좀 침착해져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2021년도 6월, 7월 달에 사자회동이 2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이렇게 한 번 있고요. 이준석 자리 이제 김종인 위원장 와서 한번 또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는 그 직접 당사자들이 이제는 정말 진실을 고백해야 될 시간이고 진실을 마주대해야 할 저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근데 이렇게 무슨 타조가 생각나. 그냥 머리만 이렇게 바닥에다가 담고 있으면 자기 공댕이 또 올라가는데 자기가 숨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를 봉숭아학당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봉숭아학당을 그 예를 들면 어디 이제 집권당 최고위원회 이런 단위에서 지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봉숭아학당은 내 또 처음 봅니다. 어떻게 나라 단위로 지금 범보수가 다 모여갖고 이렇게 봉숭아학당을 합니까? 몇 주째. 그리고 오늘이 거의 지금 클라이막스 같은데 또 이게 클라이막스인지도 또 몰라요. 왜냐면 내일 되면 뭐가 더 대단한 게 나올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이게 근데 뭡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 이게 왜 뭐의 그러냐면 나라가 이게. 이게 지금 명태균 씨한테 큰일 난 게 뭐냐면 명태균 씨는 사실 자기 검찰에서 부르면 나 이거 이런 거 갖고 있어. 이거 다 깔 거야. 니네 조심해. 내가 안 까도록 나를 살려줘. 이런 메시지를 어제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SOS를 계속 쳤다고 본인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깔 게 없어. 지금 패가 이미 다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명태균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패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나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무덤에 묻었어요. 니네 못 찾아요. 나만 갖고 있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알기로는 딴 데다가 어디다가 해놨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가 이제 자기의 핸드폰이 자기의 변호사라고 그럴 정도로 그게 자기에게는 유일한 남은 무기였어. 오늘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생각해봐. 이제 자기가 깔 게 없잖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럼 있어? 자기도 더 까겠네. 자기. 어제 뭘 그러니까 어떤 자기도. 태도 취하나 네, 이제 그게 이걸 봐야 중요하죠. 돼. 명태균이 중요하죠. 어제 뭘 예견했는지 이 신기가 있는 이분이 어제 뭘 예견했는지 채널 A를 보니까 난 차라리 특검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특검을 요구하십시오. 그럼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특검이 좋다. 특검에 동의하십시오. 여기 와서 모든 거를 털어놓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에게도 딱 선택권이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여기서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이 거악을 척결하는데 손을 드시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거고요.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저 안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핑퐁하잖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다 같이 몰살합니다. 정말. 이 보수의 종말을 바꿔야겠어. 출판사 전화해서 몰살로. 아, 다 보수의 줬으면 몰살? 다. 몰살이에요, 몰살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에게 충고 내지는 제안 하나 합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내일 국감 운영위 국감 있습니다. 내일 나오세요. 거길 나가는 건. 내일 나오셔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나를 조금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이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를 버리고 모두 다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깔 수 있는 패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내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남은 거예요. 딱 기회가 오늘까지. 딱 기회가 오늘까지입니다. 자, 오늘까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나오실 거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나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보수 정치인들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당신들이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국민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요. 근데 어떻게 어느 한 놈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낭탄만 하고
다 책임 떠넘기게 하고 꼬리 자르게 하고 이게 보수의 민낯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보수 정치인들 지금 윤상현, 이준석, 윤석열 입장 내는 이 꼴을 보면서 어떻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놈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이거는 보수가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지금 그 단면, 그 증상, 그 증거를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정말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어느 한 사람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나는 딱 한 명 망하는 봤습니다. 거예요. 딱 한 명 봤어요. 누구? 신인규입니다. 그게. 그 신인규 책도 썼습니다. 보수의 종말. 아니 저는요 정치를 더 안 하면 안 했지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더 어떻게 이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맞아요.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네. 의인 10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10명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보수는 10명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한 명이 없냐고 한 명이. 네. 그래도 한 명 있다 신인규. 네.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우리 스픽스 보시는 분들이 나 보수의 정말 예약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있어요. 아.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현재 예약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아유,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와요? 아니 뭐 끝낼 수가 없다. 아니 너무 야, 힘들다. 끝낼 수가 없다 이거. 나라가 이게 뭡니까? 속보가 무슨 속보일까요? 한번 알아봐 이번에 또 뭐 주세요. 김건희 씨가 입장냈나요? 누가 냈어? 아 명태균까지 다 들어봤는데 자, 이 나올 사람이 상황에서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설마 한동훈? 속보 안보실장 북 ICBM 발사에 긴급 GSC 상임위 어떤 도발도 즉각 대응은 이거 보세요. 또 북풍몰이하고 또 뭐 이런 걸로 덮어버리고 아이고. 미사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너는 대한민국 너무 사랑했는데 요즘에 오히려 정말 트럼프도 이거보다 낫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요즘에 어. 애국심이 더 생깁니다. 아 생겨요? 더 생겨요. 그러니까 좀안 나라가 생기는데?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약간 그 독립운동하는 애국심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 요즘 있어요? 발견되고 있어요. 더. 아. 옛날에는 이 애국심이 이 요만큼이었다면 MG가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애국심이. 아니, 나라 걱정이 되니까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민 가고 싶어요. 정말 미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제정신들이 아닌 것 흥분해가지고 정말 뭐 이 말 저 말 다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진실을 밝힙시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당신이 새치어로 막 아무리 이리저리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해봤자 되지 않아요. 이제 대세는 기울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도 점점 기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와 손을 잡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강혜경 씨가 쏘아올린 그 작은 공이 지금 이렇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 여성분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그쵸?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님의 용기에 정말 경의와 그렇죠.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르카 스토리님께서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선생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를 오픈하시면 국민 영웅이 됩니다. 증거의 가치가 높을 때 오픈하셔야 보호됩니다.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의 보호를 받으세요. 국민의 민심이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지키셔야죠. 지금 분위기면 바로 구속입니다. 긴급체포도 될 수 있어요. 빨리 기자회견 해주시고요. 미래를 잘 보신다면서요. 신기가 좀 있으시고 집중하면 뭔가 딱딱 맞추신다면서요. 자신의 미래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 정말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네요. 자,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